시댁에 갈 때마다 집안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시댁의 가난은 여전했지만 그들의 시선은 이제 물질적 성공이라는 새로운 기준에만 머물러 있었다. 그 기준의 중심에는 사위, 즉 남편의 매형이 있었다. 학원 사업으로 수입이 많은 사위는 시댁에 올 때마다 값비싼 한우 세트와 고가의 건강 보조식품을 들고 왔다. 시어머니는 사위를 대접하는 태도부터 달랐다. 사위가 오는 날은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을 차렸고 사위 앞에서는 늘 극도로 밝고 칭찬 가득한 목소리였다. 반면 아들인 내 남편은 철저히 찬밥 신세였다. 이게 다 사위 덕분이다. 사위는 역시 사업가라 스케일이 다르지. 우리 아들은 영 눈치가 없어서. 그래도 내가 교사니까 내 월급이라도 있으니. 시어머니는 남편이 듣는 앞에서 사위를 치켜 세우고 남편을 눈치 없는 사람으로 격하시켰다. 남편은 식사 시간 내내 어색하게 웃거나 침묵했고 나는 그 잔인한 차별 대우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웠다. 시어머니에게 이제 아들은 가난한 아들일 뿐 돈을 벌어다 주는 사위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어느 주말 시누이 가족과 우리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갈등은 극에 달했다. 식사가 끝난 후 시어머니는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시누이의 손을 잡았다. 얘들아, 엄마가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우리 딸이 엄마에게 큰 선물을 줬단다. 시누이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작은 통장과 봉투를 시어머니에게 건넸다. 시어머니는 봉투 안에서 나온 두꺼운 현금 다발을 들어 보이며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사위가 벌어다 준 돈으로 딸이 1,800만 원을 엄마한테 줬다. 평생 이렇게 큰 돈을 만져보긴 처음이다. 이게 다 우리 사위가 능력 있는 덕분이고 우리 딸이 엄마 생각하는 마음이 깊어서 그런 거지. 그 1,800만 원은 사위가 시누이에게 준 생활비 중 시누이가 1년 넘게 쪼개고 모아 시어머니께 드린 효도금이었다. 남편과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을 쉴 수 없었다. 50만 원짜리 외투로도 공과금 2만 원을 따져 물었던 시댁이었다. 1,800만 원이라는 현금은 시댁에게 정신적 가치를 넘어선 구원의 물질 그 자체였다. 시어머니는 봉투를 든 채 남편을 힐끗 보더니 곧바로 나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 눈빛에는 너희는 왜 이걸 못하니? 라는 노골적인 질타가 담겨 있었다. 그 사건 이후 시댁에서 남편은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다. 시어머니의 관심사는 오직 사위의 학원 운영 방식이나 시누이가 다음에는 또 어떤 경제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에만 집중되었다. 사위는 역시 통이 크다. 우리 아들은 교사 아내 월급으로 사니 돈 모으기가 쉽지 않겠지. 엄마 아빠한테 1,800만 원은 바라지도 않는다. 그냥 우리처럼 가난하지 않게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맙지. 남편은 1,800만 원의 무게 앞에서 완벽하게 무너졌다. 그는 자신의 방에서 가장 사랑받던 아들이었지만 이제 시어머니의 계산기 속에서 경제적 실패자로 낙인 찍혔다. 나는 남편이 겪는 굴욕감이 뼈아팠지만 더 화가 나는 것은 시어머니의 다음 행동이었다. 시어머니는 이 모든 상황의 책임을 남편이 아닌 나에게 전가하기 시작했다. 남편이 1,800만 원을 들이지 못하는 것은 남편의 수입 부족 때문이 아니라 며느리가 그의 돈을 꽉 잡고 놓아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나를 따로 불러 앉혔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였지만 그 내용은 협박에 가까웠다. 내가 똑똑한 교사인 건 알겠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월급 통장을 쥐고 있는 것도 알지. 그런데 내가 돈을 너무 꽉 쥐고 있으면 내 남편 기가 죽는단다. 내가 시누이처럼 큰 돈을 못 들이는 건 이해한다.
하지만 그건 결국 내가 우리 아들 돈을 마음대로 쓰고 있어서 아니니? 나는 어이가 없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통장도 관리하지 않는 내가 1,800만 원을 들이지 못한 실패의 원인 제공자가 되어 있었다. 어머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남편 통장 저는 관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1,800만 원은 저희 형편상 도저히 드릴 수 없는 돈이에요. 저희도 겨우 친정 부모님 도움으로 전세 살고 있어요. 핑계만 대지 마라. 시어머니는 나의 해명을 무시했다. 내가 만약 아들에게 자유롭게 돈을 쓸 권리를 줬다면 아들이 얼마나 눈치가 있는데 어떻게든 엄마 아빠한테 그만한 성의는 보였을 거다. 내가 맡고 있으니 못하는 거지. 결국 우리 아들 친구 의사 아들처럼 용돈 못 주고 우리 사위처럼 큰 돈 못 드리는 건 다 며느리인 내 탓이다. 시어머니의 말은 나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시어머니에게 아들의 효심 부족은 며느리의 경제적 통제라는 가장 쉬운 변명으로 대체되었다. 나는 친정 엄마의 헌신을 돈으로 계산되는 용역으로 격화시킨 시어머니의 계산기가 이제 남편의 경제적 실패까지 나의 악행으로 덮어 씌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다음부터는 어머니께 솔직하게 말해요. 통장 당신이 관리한다고. 더 이상 나를 당신과 시부모님의 경제적 실패를 가리는 방패로 쓰지 마세요. 남편은 고개를 푹 숙였지만 여전히 확답을 하지 못했다. 나는 알았다. 남편은 자신의 실패를 어머니에게 인정하는 것보다 아내에게 통장을 뺏긴 불쌍한 아들이라는 연극을 하는 것이 훨씬 편안함을 느낀다는 것을. 1,800만 원이 시댁의 가치 저울을 결정했고 그 무게는 고스란히 통장도 갖지 않은 며느리에게 전가되었다. 나는 이 모든 억울함과 모순을 마주하며 남편을 대신한 희생양이 되기를 거부하고 나의 가치를 1,800만 원이 아닌 교육과 사랑으로 증명하리라 다짐했다.